민주당 쇄신이란 중책을 맡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을 대안과 비전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당내에 첨예한 계파 갈등을 의식한 듯 나는 정치에 빚이 없는 사람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선임한 혁신위원들의 면면 친명색채가 짙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했죠. 김은경 위원장은 민주당이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처럼 비춰지고 있다면서 이를 개혁해서 대안과 비전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무능한데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고난의 길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혁신위의 성격과 과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첨예한 갈등을 벌였었죠. 자신은 계파에서 자유로운 몸이란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계파의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대해서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위원장이 발표한 혁신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친명색채를 띤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혁신위 구성에 지금 캠프에서 활동하셨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셨던 분도 계시고 지지선언을 하셨던 분도 계신데 네. 요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살펴본 걸로는 2분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되는데 당연히 개파는 없는 것이고요. 특정한 분은 선거 과정이 팬데믹 시기였기 때문에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로는 경선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본선 때 좀 참여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니까 그게 무슨 개파하고 관련되거나 그렇지 않은 걸 확인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설명을 100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팬덤 옹호론자를 혁신위원회에 앉힌 건 당내 반발이 클 듯 싶은데요. 비명계에선 팬덤 정치 청산을 혁신 과제로 강하게 요구했었죠. 반면 친명계에선 의원 기득권 청산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당초 둘 다 혁신 과제라던 김 위원장, 어떻게 된 일인지 의원 기득권 청산 문제만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짐짓 이해가 갑니다. 혁신을 주장했던 의원들이 혁신의 칼이 나를 향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불안증이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간 술렁술렁합니다. 그래서 혁신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던 의원들이 나중에 피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이 역시 비명계선 혁신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봤는데요. 검찰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원 80조 문제를 혁신위가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당원 80조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예외 조항을 만들어요, 저희가.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달리 의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열어줬는데 저는 이거를 계속 이대로 갈 거냐, 이걸 유지할 거냐,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하지만 김 위원장의 생각은 다른 듯하죠. 혁신위의 과제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건 이미 사법 판단 분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문제를 저희들이 관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혁신위에 걸었던 비명계의 기대, 생각보다 빨리 접힐 수도 있을 듯한데요. 지도부의 익힘 하에 있다는 게 드러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진짜 저 독립적으로 가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혁신이가 이게 제대로 가는구나. 아니면 이건 뭐 괜히 그냥 하는 거다. 뭐 이런 평가가 이제 곧 나오겠죠. 민주당 혁신이 일부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대로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혁신위를 수용한다는 말이에요. 당내에 이러저러한 요구를 혹은 갈등을 무마시키는 그런 무마용 혁신이 혹은 알리바이용 혁신위로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굉장히 높지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 당내에선 오랜만에 개파를 떠나서 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죠. 친명계에선 신의 한 수다 이 대표의 결단을 지켜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신의 한 수를 던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속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야당 탄압 시기에 야 저런 걸로 야당 대표를 구속시켜? 라는 민심이 굉장히 크게 들끓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또 구속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이재명의 면죄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꽃놀이패를 지게 된 그예요. 비명계에서도 잘한 일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뭐 다들 처음에 이제 좀 놀랬고 근데 뭐 잘했다죠. 뭐 잘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작에 좀 하지. 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처음 올라왔던 2월에 결심을 했다면 방탕정당, 내로남불이란 비판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그때가 2월 달이잖아요. 2월부터 지금 6월까지 한 4개월 동안에 사실 수많은 이제 불체포 특권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표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김없이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갔고 이 대표가 띄운 방탄 포기 승부수. 국민의힘에선 못 믿겠다고 애써 폄하를 했는데요. 이 대표의 약속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때도 방탄 출마 논란이 일자 이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의원들의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너무 과하다. 특권 내는 게 해야 된다는 제 입장이고요. 그렇죠. 저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본인의 말과 행동이 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없이 뭐 존경한다고 했더니 존경하는 줄 아냐는 말처럼 말장난과 말 바꾸기가 워낙 반복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불체포 권리의 포기라는 것도 울림이 없다. 김기현 대표는 아예 서약서를 써라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글쎄요, 민주당이 선뜻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 싶은데요. 당장 이 대표가 선언한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적용이 되느냐를 놓고 친명계 내에서조차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그 선언을 한 이유로 이후에 해당 의원들의 관련 의원들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의원들의 대응 방침은 아마 당 차원에서 정리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는 의원 각자의 어떤 소신과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별개입니까?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대표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별개라 국민들 입장에선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들 놀리는 거야,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민주당의 의원들의 앞으로 체포동의안 오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더욱이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거란 시선도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백현동 정도인데 그건 이제 수사가 그렇게 많이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도 여기엔 포함이 돼 있고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그 부담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걸 던진 것은 본인의 판단에서는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내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그만큼 시끌벅적했던 검찰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쌍방울 관련해갖고 뭐 대북 성공 관련해서 굉장히 뭐 수사를 강도 높게 주변들을 갖다 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자동, 백현동 수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이 시기에 뭐 나에 대해서 뭐 구속하려고 하면 해라,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이 어제의 민주당과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약속했던 말로 마무리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